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째입니다. 저희 첫째 테리랑 같이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라든가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녀 학자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비라든가 학자금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증여세, 비과세가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 과연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가 될까?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생활비, 교육비 과연 그 범위 제한이 있을까? 그냥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테리는 좀 밑으로 내려놔야 되겠네요. 테리야, 여기 잠깐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하고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증세법 제46조 5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6조에서는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살펴보는 주제인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5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라든가 이재구금품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6조에서 46조 5호에서 이러한 학자금이라든가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령 규정을 좀 봐야 되겠죠? 상증세법 제46조 5호에 자, 대통령령과 관련돼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46조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는 삭제가 됐고요. 2호부터 자 보시면 7호까지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족에게 송금하는 학자금, 교육비, 생활비 등과 관련돼서는 3호의 2호 그리고 3호, 4호 한번 4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에서는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그리고 3호에서가 기념품이라든가 축하금, 부의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금품, 무작위적으로 많은 금액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호와 관련돼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가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그리고 학자금 등과 관련돼서요, 비과세 범위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이제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자,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느냐, 준 사람에게 부양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뉩니다. 자,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생활비, 교육비와 관련돼서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된 그 금액,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수중자가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중자가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학자금이라든가 교육비에 충당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면 안 됩니다. 즉, 수중자가 자력이 없어야 돼요. 수중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요,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됩니다. 즉, 생활비라든가 가족에게 송금하는 그 생활비, 교육비를요, 그 생활비, 교육비 그 용도에
직접 다이렉트로 자, 속된 말로 내리 꽂아야 됩니다. 직접 지출하셔야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에게 부양 의무가 있느냐, 받는 사람에게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증여자에서 수중자로 보내주는 그 돈이 어떻습니까? 해당 용도의 생활비라든가 교육비에 직접적으로 지출이 돼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부양 의무와 관련돼서 논외로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민법도 좀 보시죠. 자, 민법은요 974조 자 7장의 부양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974조, 975조 본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조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네 가지 조문을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라든가 형법, 헌법 같은 경우는 세법에 비해서는 이제 간략하지만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세법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보시면은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양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자, 1로 보시면 직계, 혈족. 직계, 혈족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직계, 혈족, 그리고 저가 이제 만약에 저희 세대에서 일단 그런 밑에 비속, 그리고 우리 결혼한 배우자 간, 그리고 3호는요 기타 친족간인데 형제 자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975조, 민법 975조에서는 부양 의무와 생활 능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라든가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부양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977조, 977조, 978조, 그리고 979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좀 더 보시면은 976조에서는 부양의 순입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정할 수가 있고요.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똑같이 당사자의 협정이 없는 때로 봐가지고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인 경우에는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 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78조는요, 부양관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라든가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이에 관해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요, 법원은 역시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그 협정이라든가 판결의 취소라든가 변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979조는 이러한 부양 청구권의 처분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규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간단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유학을 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따로 생활을 하지만 그분들의 생활비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생활을 할 그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그 교육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송금하는 교육비, 학자금 과연 어디까지 비과세 되느냐? 이 규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간추리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주는 사람,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사람, 수중자가 자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자에서 수중자에게로 넘어가는 이 금품에 대해서 그 용도에 직접적으로 지출이 돼야 어떻다?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어느 법인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그 생활비, 교육비가 과연 비과세가 될까 판례도 많고 우리가 심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더 심도 있게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단하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상증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근간으로 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장마입니다. 이 장마에 이번 장마는 기습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물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